지평선 이세훈입니다. 오늘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대요. 제가 왜 이런 거를 이제 시사를 하냐면, 실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기사, 이게 이제 다음 뉴스의 정치면인데, 이런 이제 기사하고, 현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냐면이 아니고, 원래 현실하고 기사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 기사를 보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겠죠. 그런데 현실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현실은 실제의 현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자기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해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각자 자기 눈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아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사들이 얼마든지 현재의 현상을 왜곡도 하거든요. 이 기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아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 수 있고, 진실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진실을 네 견해가 뭐 중요하냐? 네 견해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견해를 가져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진짜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제각각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해석이 옳은가는 결국 미래를 맞추는 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거예요. 미래를 누가 맞추느냐. 어떤 해석이 미래를 맞추느냐가, 그 해석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리고 그게 진실인가.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문이나 이런 기사들이 얼마든지 현실을 왜곡하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이 기사를 쓰는 기자의 견해가 얼마든지 사실과 다르고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맞추지 못하는 해석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미래를 맞추지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고,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오늘 전격 폭파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사들이 여러 개 그러면 이제 남한의 반응, 그거에 대한 남한의 반응이 이제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각에. 지금 이제 돌아가는 방향을 보니까 문재인이 화났다.
이렇게 청와대, 평화기대 저버린 행위, 강경대응. 지금 강경대응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돌아가고 있어요. 강경대응 쪽으로. 왜 강경대응이냐 하면, 지금 잘 나가잖아요, 문재인이. 그리고, 대한민국도 잘 나가고, 왜 잘 나가냐 하면, 반드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을 잘해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 아니고, 그리고 국방력도 10위권 아니고, 선진국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도 이제 선거에서 굉장히 지금 잘했고, 그러니까, 목에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문재인이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남북 대화를 하면서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 했잖아요. 그랬는데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갔어요. 원래 나가려면 이런 문제를 봉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김일성하고 김영삼하고 만나자. 김일성 죽기 한 달 전쯤에 회담하자, 남북 회담하자 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일 그까이 거 그냥 북한의 김일성하고 남한의 대통령인, 그러니까 북한의 왕하고 남한의 왕하고 만나가지고 통일합시다. 하면 통일되는 거 아니냐. 뭐 그까이 거 뭐 어려워 이랬어요.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근데 막상 그 이후로 점점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때 북한하고 이제 왕래도 많이 하면서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통일에 점점. 그러면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하고 하면서 더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이제 새로운 통일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일들을 겪게 돼요. 근데 해보니 일이 가까워질수록 현실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이게 해결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영삼은 통일에 대해서 아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까짓 거 뭐 그냥 각 남한이 북한하고 같이 이제 왕끼리 그냥 합시다 하면은 되는 거지 뭐 이랬는데 점점 하기 위한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지하게 많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과거사 정리. 과거사 정리를 통해서 서로 화해를 해야 돼요. 적대적이었으니까. 그동안 북한하고 남한하고 적대적이었으니까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화해의 방법이 뭐냐면 과거사 정리인 거예요.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적대적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친구야 같이 잘해보자 이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통일을 향해 가다 보면 화해를 해야 되는 거고 화해를 하다 보면 과거사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는 로드맵에 가다 보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사 정리를 전혀 안 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8.18 도끼 만행사부터 칼기 격추 사건, 뭐 천안함, 연평도 포격, 뭐 이런 남북한의 그 다음에 김신조 뭐 이런 사건 전혀 안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안 나갔다는 거예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대적이지 않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사 정리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위한 과정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해를 위한 과정으로 나가면 반드시 과거사 정리라는 이게 놓여 있어요, 앞에. 그래야 화해가 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문재인이가 안 하잖아요, 지금. 천안함 사건, 뭐, 연평도 포격, 8.18, 그 유족들이 이거 재조사하자. 이거 김현희가 폭파시킨 게 아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그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보니 김현희가 폭파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북한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북한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도 받고 이러면서 화해를 해 나가는 건데 이걸 안 했어요,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아니 문재인이 응?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남북회담도 했는데 왜 문재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적을 보고 나서 사람을 평가해야지. 믿어주세요. 노태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 믿어주세요. 아니 믿고는 싶지. 근데 실제 보여줘야 믿지. 보여준 게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통일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반드시 남북 화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는 과거사 정리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거를 건너뛸 수는 없어. 불가능해.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쳤다는 거는 통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제 뉴스들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걸 가지고 청와대가 강경 대응. 이제 강경 대응 뉴스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강경 대응 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도 지지율도 높고. 근데 이 상황에서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실수했어요. 우리가 이제 미루고 있었던 그 관계 개선 더 이제 할게요. 그래가지고 뭐 금강산도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도 다시 할게요. 이러고 엎드릴 수는 없잖아요. 빌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언론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자들이.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문재인도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이 대한민국 잘 나가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에 와가지고 괜히 김정은한테 머리 숙이면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쪽팔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기가 통일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반은 알고 그래서 이거 내가 김정은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해야 되는데 마음 반은 그렇고 반은 근데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해가지고 반은 내가 그러면 쪽팔리는데 지금 딱 요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평형님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문재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거는 왜 어떻게 아는지 묻지 마세요. 이건 나의 재능이에요.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반반이에요. 지금 문재인의 마음은. 문재인의 절반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 절반은 근데 사과하면 체면이 깎이니까 내가 남한에서는 내가 그래도 지금 잘 나가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제 와가지고 남한 사람들한테 쪽팔리게 김정은한테 고개 숙여야 되나? 반은 요런 마음. 그런데 기사는 강경 대응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북한 김정은이는 어떻겠느냐? 뉴스 다 보고 있어요. 김정은이도 나처럼 이렇게 지금 다음에 이 뉴스 보면서 남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거를 이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김정은이를 보면 거의 제갈량급이거든요. 북한의 외교의 수준을 보면 제갈량급이에요. 제갈량급. 그래서 이 북한의 제갈량이가 진짜 있어가지고 김정은 옆에서 전략을 세우는 건가? 아니면 김정은이가 진짜 대단한 전략가인가? 내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김정은 각종 북한의 반응을 보면 제갈량 수준이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 남한은 뭐 이거는 뭐 바보지. 아유 우습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뭐 나름 내가 똑똑해 하는 그 책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가들? 얘네들은 이 북한의 그 제갈량 수준에서 보면 이건 뭐 그냥 초등학생 수준이지. 초등학생 수준. 그래서 어쨌든 그 북한의 그 시각으로 보면 북한도 이렇게 남한의 반응을 다 봐요. 반응을 다 보는데 나같이 느끼죠. 이 남한 놈들이 강경 대응으로 나오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새끼들 엎드려 빌어도 시원찮은데 감히 강경 모드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 단계 진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화. 빌어도 시원찮은데 남한이 문재인이가 빌어도 시원찮은데 개겨? 지금 이런 기분일 거다라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점점 단계별로 하겠죠. 한 시차를 두고 뭐 한 3, 4일에 하나씩 뭐 금강산 지구에 있는 뭐 현대건물 부순다든지 뭐 개성공단 뭐 부순다든지 병력 후방으로 밀었던 거 전방으로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뭐 당장 하기 쉬운 일도 있을 거고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땡겨서 앞으로 계속 가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이렇게 9.19 합의인가? 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취소 하는 수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김정은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가자. 그래. 뭐 가자. 뭐 우리가 여태 뭐 남한 없이 살았냐. 가자.
아,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남한은 좀 상황이 달라요. 뭐냐면 뭐가 약점이냐면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북한은 왕조니까 한 기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가자. 가는 거죠. 근데 남한은 문재인이가 영원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런 이제 정세들이.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기류가 강경 모드로 일단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단계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 있는 현대 호텔을 폭파했다. 이러면 강경 모드 말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경 모드로 나가면 안 돼. 이런 애들이 남한에서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남한은. 어느 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수 쪽은 강경 모드. 야, 미군, 항공모함 동해안으로 불러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야, 이거는 안 돼. 우리, 지금 정세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남한이, 이게 이제, 다시 남한의 그 리스크, 경제도 안 좋고, 세계가, 원래 그게 있잖아요. 남한이 평가절하되는 이유, 과소평가받는 이유가 이제 북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경제에도 타격을 받아.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야, 문재인 너 잘못하고 있잖아. 왜? 이게 진보 쪽에서는 북한하고 잘하자고 왜 회담해놓고 왜 한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강경 모드를 취해? 이렇게 말하는 진보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혼란스러워지면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막 남한은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남한 시스템이, 정치 시스템이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올바른 길이냐, 이거 정답 있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답이 있는 거냐,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옛말에, 무식한 놈은 주워 패고, 무식한 놈은 달래고, 배운 놈은 주워 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노조 같은 거, 이게 현대나 현대 자동차나 옛날에 노조 많았잖아요. 지금도 민노총이라든지 노조에서 투쟁할 때 이거 투쟁 못하게 한다고 전경 투입하고 막 경찰 특공대 투입하고 그래가지고 막 탄압하고 그러다가 막 사람 죽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잘했다고 그러나요? 결과. 다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광주 사태 같은 거. 전두환이가 광주 민주화 항쟁, 광주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광주 사람들 막 죽였어요. 군인 투입해가지고. 이거 잘했다고 그러나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싸우자고 하는 달려드는 놈들은 달래야 되는 거예요. 달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이게 무식한 놈처럼 이게 달려드는 거거든. 이게 달래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놈은 달래야 되고 배운 놈은 좁히는 거예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근데 북한이 배운 놈 아니거든요. 무식한 놈이거든. 그럼 달래야 된다고요. 지금 이 문재인이가 지금 강경 대응하겠다.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못 이겨, 이거는. 왜냐하면 서울이 너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ICBM 다탄두 미사일 같은 거 한번 또 발사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이기려면 우리 핵 개발하겠다. 그럼 이길 수 있지. 근데 문재인이가 핵 개발할 수 있나? 북한이 못하게 하는, 아니 미국이 못하게 하는데 그 정도 용기도 없으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리고 그러면은 경제 제재 하겠다. 남한이 핵무기 개발한다 그러면 미국이 경제 제재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감당할 수 있나? 못하지. 그 용기거든, 용기.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겠다 하면 할 수 있어, 진짜로. 근데 그 정도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문제는 그 정도 용기가 없어요.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은 솔직히 없지. 이재명도 거기까지는 안 가.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제 미친 개는 몽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북한이 날뛰면 몽둥이로 좁혀, 우리 국력이 세졌으니까 이제 세계 군사력 7위, 북한은 20몇 위, 이제는 이제 군사력이 역전됐다. 이게 미친 개는 몽둥이다가 팰 수 있다. 아이고. 꿈 깨야지. 이걸 어떻게 감당해. 감당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달래는 길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달래다 보면은,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리고 화해를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왕래도 하면서, 하나의 체제로, 정치 체제로 통합은 못해도, 연방국가식으로라도 왕래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원수처럼 적대시해야 되냐. 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고 지겹다. 지금 이제 미국의 플로이드가 이제 백인 경찰들한테 이제 죽어서 흑인들이 데모이고 폭동하는 것도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언제까지 흑인이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지겹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하고 이러고 서로 그냥 적대시 해고 살아야 되느냐. 지겹다. 그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남북이 화해를 해야 되고 과거사 정리해야 되고, 이게 수순이에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거 안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잘못한 거라, 이거. 근본적으로. 왜 계속 적대적으로 앞으로도 남북 화해 안 하면, 과거사 정리 안 하면 영원히 그냥 적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의식, 또 역사인식. 이게 없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한마디로. 그냥 박정희 때 그 반공세뇌 교육을 받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인 거야, 이게. 아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딱 보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예측을 한다면, 지금은 이제 문재인이가 쪽팔려서
김정은한테 고개를 못 숙이고 있는데, 이제 금강산 뭐 호텔 폭파한다든지, 그 다음에 개성공단 뭐 부분 철거라든지 그 다음에 포병 부대가 다시 개성에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느끼면 그때 가서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수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세상이 예상대로 안 되거든요. 내 예상조차도 잘 안 맞아요. 이 안 맞으려면 몇 가지 변수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미래를 맞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갑자기 이제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갑자기 트럼프가 북한한테 그래 종전협정 해줄게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김정은이가 죽어버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주 특별한 경우를 배제한다면 몇 단계 더 북한은 과거로 돌아갈 거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부담이 문재인이가 너무 커지니까 경제도 막 외국에서 남 지금 한반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러면은 이제 쫄지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김정은 달래야지. 이때 가서야 이제 뭔가 이제 조치가 나오겠죠. 일단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북한은 스톱 빠꾸는 처음에는 빠꾸 좀 할까? 문재인이 나오는 거 보고 나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 그러면 빠꾸 해주지. 헬레다가 안 되겠어. 밀어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끝. 다음에 또 이제 상황이 변하면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